이번 영상으로 우리는 1%더 똑똑해지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레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보는 관점을 얘기해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일단 프레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의 삶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을 안다는 거는 우리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이런 관점들은 어디서 오냐? 우리는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프레임들은 가족한테서 올 수도 있고 친구, 교육, 언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가진 프레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구강청정제예요. 구강청정제. 이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 사람들끼리 나는 입냄새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강청정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입냄새가 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구강청정제가 이 사람 간의 예의를 지키는 제품으로 이제 소개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단순한 예시 말고 이 프레임과 관련돼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광고로 인한 프레임 말고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프레임 혹은 상황에서 나오는 프레임, 이런 프레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프레임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프레임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왜 내가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지? 좀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 이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내가 설명을 개떡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자기 프레임에 씌인 겁니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자기 프레임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흔히 옷을 챙겨 입고 나왔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옷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치 국물이 묻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타인이 나를 볼 비율은 한 50% 정도인데 실제로 타인이 나를 보는 비율은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자기 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타인을 보는 시선 자체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얼마 벌겠군, 저 사람은 얼마 벌겠군 이러면서 이제 급을 나눠버린다는 거죠.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운동 안 해, 저 사람은 운동 조금 해,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는 거죠. 이게 자기 프레임이 가진 단점입니다. 사실 자기 프레임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게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요게 바로 자기 프레임의 끝판왕입니다. 내가 바람을 필 땐 나는 세기의 로맨스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친구가 바람을 필 땐 저 자식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기 프레임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프레임은 뭐냐면 순서 프레임입니다. 순서 프레임. 순서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격을 소개할 때 지적인데 비판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 사람은 비판적인데 지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좋은 걸 얘기했을 때 지적인 걸 먼저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 프레임이 먼저 씌워진 상태에서 비판적이야 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점이 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반해서 비판적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비판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지적이다라는 말이 많이 희석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순서 프레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성격 테스트예요. 성격 테스트.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냐면은 흔히 성격 테스트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긍정적입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일단 긍정적에 대한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혹은 당신은 부정적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격 테스트에서 이 질문지에 따라서 내가 답변하는 게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격 테스트들 중에서 뭐 MBTI 이런 거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 MBTI 성격 테스트를 활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MBTI 테스트가 업무 능력과 상관이 있느냐? 없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해요. 이미 그런 연구가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상황 프레임입니다. 상황 프레임. 상황이 주는 프레임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나쁜 경우보다 그 상황이 만드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나쁜 집단에 내가 들어갔으면 그 나쁜 집단에서 하는 행동들을 그냥 따라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내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번째로는 이름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케팅 전략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에요. 흔히 뭐 라벨링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테러리스트라고 지칭을 하는 것과 자유의 전사라고 지칭을 하는 거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활동은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자유의 전사라는 이름이 딱 붙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자유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놈들이 하는 거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름 프레임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흔히 우리는 공돈, 이 공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공돈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요거는 좀 거저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좀 쉽게 쓰자라는 생각이 이제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들하고의 사고방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공돈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공돈. 우리는 공돈은 쉽게 쓰지만 부자들은 공돈이든 열심히 번 돈이든 그냥 같은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써버리는 데 반해서 부자들은 이 공돈도 같은 돈이니까 차곡차곡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공돈이 생기면은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여기다 차라리 예금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세요. 요거는 공돈이 아니라 예금이야. 저축해야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말이죠. 다섯 번째는 소비 프레임입니다. 소비. 요거는 사실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려가지고 아마 잘 아실 텐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샀을 때 우리는 포인트 적립은 안 할지언정 이 손해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현금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득과 손해의 영향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라고 봤더니, 손해가 1,000원이 나는 걸 보상하기 위해선 이득이 2,500원은 나야지 내 심리적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프레임 말고도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겠죠.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이 프레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든지 이게 나의 생각을 좌우하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냐 아니냐, 요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책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봤을 때 달변가 혹은 되게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프레임 설정의 달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잘못을 상황 탓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던가, 아니면 동료의 탓으로 씌워버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전체의 잘못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키는 거죠. 프레임 전환의 달인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딱 듣다 보면 저거 완전히 헛소리인데 애매하게 누군가는 교묘하게 설득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 요것이 바로 프레임 전환의 힘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좌우하려는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좀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내가 상황이다 라는 프레임입니다.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주변의 타인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크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코로나 감염자를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 감염자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전파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런 제정신이 아닌 놈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듯 나 또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상호 간에. 그래서 이 내가 상황이다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굳이 코로나 감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긍정적일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긍정 에너지를 전파시킬 수 있고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이런 긍정 에너지나 행복 전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도덕적 의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행복해져야 됩니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지시고 좀 약간 긍정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